안녕하세요. 단순교실 옹유쌤입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주제 글쓰기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글쓰기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정화되는 힘, 글을 쓰며 나를 돌아보게 되는 힘, 글을 쓰며 찬찬히 성장하는 힘, 이런 글쓰기를 소중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글쓰기 사이트와 글쓰기 공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는 첫날은 감동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과 예시 자료를 함께 보여주니 글쓰기 수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1년 동안 주제 글쓰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아이들이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책입니다. 주제 글쓰기가 모여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이야기가 잘 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바로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가져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아이들에게서 나오도록 하는 도전입니다. 목차는 충격, 마음가짐, 문단, 글의 개요, 글의 구조, 독자,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글쓰기 대 유튜브, 글쓰기 대 게임하기, 글쓰기 대 누워있기, 맛있는 거 먹기, 여행 가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등 아마 대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을 놓고 비교하니 글쓰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은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글쓰기는 본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났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면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풀려 답답할 때가 있지만 막상 글을 쓰다 보면 은근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작가라는 마음으로 독자에게 좋은 글을 선물하면 글쓰기의 마음가짐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여가 시간에 숙제로 글쓰기를 하자고 하면 싫어하는데 글쓰기를 같이 하다 보면 본연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달리기와 헬스에서 힌트를 얻어보았습니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달리기와 헬스는 좋지만 꾸준히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 하나의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키워드입니다. 매주 월요일 2교시는 우리 반 글쓰기 시간으로 정해놓고 꾸준하게 글쓰기를 합니다. 함께하면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꾸준히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정말 큰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저도 마라톤을 나가봤는데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 같이 5, 4, 3, 2, 1 하고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앞, 뒤, 옆 모두 다 같이 뛰고 있으니 저도 신이 나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평소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라톤은 축제 분위기가 있어 달리기에 조금 더 몰입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도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입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입 영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든 도입 영상들을 모아 주제 글쓰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글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도입 영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만나서 도움 질문과 만다라트로 글감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해 공책에 써내려 간다면 1년 후 나의 주제 글쓰기 책이 완성됩니다. 주제 글쓰기 사이트에는 약 30가지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도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 질문으로 서로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도입 영상을 재생하여 아이들과 함께 봅니다.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교실에서는 어느덧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시글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감이 옵니다. 주제 글쓰기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만나서 아이들과 멋진 생각을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도입 영상과 관련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려는데 아이들이 다투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급한 용무가 도착해 있습니다. 이때다 싶은 아이들은 떠들기 시작하고 전화벨 소리까지 울립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며 글쓰기를 즐겁게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했기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며 주제 글쓰기 사이트를 찾아 도입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집중하기 시작했고 메시지도 겨우 하나 보내고 아이들은 나중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교실에서 글쓰기 환경이 갖추어지니 여느 때처럼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움 질문은 아이들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선생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라는 말입니다. 이때 좋은 질문을 받으면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도움 질문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글감이 점점 풍부해집니다. 문단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들의 모임입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여쓰기로 문단을 구분해보니 4개의 문단이 보입니다. 문단 1.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근거림. 문단 2. 담임선생님과의 첫 만남. 문단 3. 반가운 친구와 같은 반이 됨. 문단 4. 올 한해 나의 다짐.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단 수업을 할 때는 형식적인 구분부터 해보면 좋습니다. 문단의 구분을 위해 첫 한 칸을 띄었습니다. 문단이 끝나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아래 예시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많이 하는 세 줄 쓰기입니다. 세 줄 쓰기를 꾸준히 해낸다면 문단에 대한 기본기를 잘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단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문단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합니다. 중심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씁니다.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에 대한 설명, 나열, 묘사, 까닭, 예시 등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문단 쓰기 연습을 해볼까요? 문단 쓰기 연습은 워크북에 담아 보았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아이들은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를 뒷받침 문장으로 적어줍니다. 동물원에 가면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뒷받침 문장으로 나오겠네요. 강아지의 생김새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뒷받침 문장으로 묘사를 연습합니다. 우리는 고운말을 써야 한다. 이번에는 까닭을 뒷받침 문장으로 써줍니다. 인사를 잘하면 좋은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뒷받침 문장에는 인사를 잘하면 좋은 점들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문단을 잘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받침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써봅니다. 왜냐하면 뭐뭐입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쓰지만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써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을 빼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은 문장이 연결되지 않아도 서로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는 마법의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를 빼고 나면 오히려 문단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법의 말들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 지으려면 맥락에 맞는 문장들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를 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연결해서 씁니다. 이때는 참았다가 다음 문단에 쓰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다음 챕터인 개요에서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요는 어떤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브레인스토밍. 주제와 관련해 떠오른 생각을 적습니다. 둘째, 순서 정하기. 브레인스토밍으로 적은 생각들을 살펴보고 순서를 만듭니다. 셋째, 개요 작성. 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과일, 떡볶이, 빵, 과자, 홈런볼, 꼬북칩.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자는 간단해서 먹기 좋다. 홈런볼은 부드러운 식감과 초코 맛이다. 등등 내 생각을 종이에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적어놓은 생각들을 살펴보고 순서를 정해봅니다. 1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지, 2문단엔 어떤 내용을 쓸지, 문단에 맞게 1, 2, 3, 4의 숫자로 표시해주면 순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펼쳐놓은 생각을 정리하여 개요를 짭니다. 1문단, 간식 중에 과자가 가장 좋다. 2문단, 홈런볼 소개. 3문단, 꼬북칩 소개. 4문단, 친구들에게 추천. 개요를 짜놓고 보니 글의 흐름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요를 짜는 과정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 지도를 펼쳐놓고 그 안에 길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요만 잘 짜도 글이 편안하게 완성되는데 아이들은 개요를 짜는 과정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요 짤 때 에너지가 많이 들고 국어책에 반복적으로 쓰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개요를 짜는 만다라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주제인 좋아하는 간식이라는 말을 가운데 써놓고 생각나는 낱말들을 8칸에 채웁니다. 이때 8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낱말들을 써줘도 좋습니다. 만다라트의 생각을 충분히 적고 나면 숫자로 순서를 정해 문단을 나누어 줍니다. 모든 낱말에 숫자를 붙이지 않아도 좋고 같은 문단에 쓸 경우에는 같은 숫자를 써줍니다. 1은 1문단에 좋아하는 간식은 과자 라는 말을 써준다는 뜻이고 2를 2번 쓴 것은 2문단에는 홈런볼이 부드럽다는 내용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문단에는 꼬북칩이 바삭바삭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요를 짜는 것은 글쓰기 작전을 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까지 적어주면 만다라트의 개요 작성이 완성됩니다. 만다라트의 장점은 단순하게 개요 작성이 가능하고 개요 작성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반복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다라트의 효과를 높이는 꿀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말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말글쓰기는 글을 쓰기 전에 만다라트를 참고해서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1, 2, 3, 4의 작전 흐름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짝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나눈 후에 한 사람당 2, 3분 정도 진행하면 됩니다. 사진 속 아이들을 살펴보면 만다라트만 써있는 글쓰기 공책으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몇 번 했더니 아이들이 2, 3분 동안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흐름에 맞게 충분히 이야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글의 구조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운데는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적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적습니다. 끝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다짐 등을 씁니다. 아이들에게 글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시킬까 생각하다가 비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식당에서는 손님이 오자마자 바로 음식을 주지 않고 손님 맞이를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물과 기본 세팅을 하며 주문을 받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독자를 맞이하고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제공하고 손님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글쓰기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고 독자는 즐겁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면 맛있게 드셨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짐 등을 공유해주면 되겠습니다. 식당으로 비유를 했더니 아이들이 처음과 끝을 써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단의 분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햄버거 모양으로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햄버거 그림으로 처음, 가운데, 끝 문단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도 자신의 글을 보고 문단의 양이 균형이 맞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단의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 아이들의 글도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구조에서 아이들이 만들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처음과 끝 문단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처음 문단까지 신경 쓸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글쓰기에서 처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 처음과 끝 문단만 부분적으로 써보면 좋습니다. 주제에 맞게 가운데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로 제시해주고 처음 문단과 끝 문단만 만드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 하고 싶은 일 3가지로 처음 문단만 쓰도록 하면 글 전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처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2~3번 정도 연습하면 처음을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고 글쓰기 실력도 좋아집니다. 끝문단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중 연습을 해보고 짝 모둠 친구들과 서로의 첫 문단, 끝 문단을 소개해보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을 더 좋아할까요? 선생님께 주제 글쓰기 검사 받기 대 친구들에게 주제 글쓰기 공유하기. 대부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쓴 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글쓰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 글쓰기를 서로 잘 발표하기 위해서는 경청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자세, 리액션, 추가 질문입니다. 자세는 발표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리액션은 고개 끄덕이기, 함께 웃기, 박수치기 등 비언어적 리액션과 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등 언어적 리액션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발표를 듣고 생각나는 추가 질문 2가지를 하도록 미션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고 연습하면 아이들의 경청하는 태도가 좋아집니다. 경청의 연습으로 짝 대화 미션을 추천합니다. 목표는 주제에 대해 1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팀이 되어 1분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면 성공입니다. 먼저 어떤 과일 좋아해? 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제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고 까닭, 예시 등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듣는 사람은 눈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주고 궁금증을 가지고 추가 질문도 해줍니다. 한 팀이 되어 노력해야 1분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좀 어색해하지만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리액션에 익숙해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대화가 풍성해져 갑니다. 다음은 모든 토론 미션입니다. 목표는 3에서 5분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짜장면, 짬뽕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아? 라는 질문으로 모둠 토론을 시작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존중을 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면 성공입니다. 또한 다름은 서로 인정하고 같음은 서로 공감하며 즐거움을 느끼면 더욱 좋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대화의 목적에 대해 짚어주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 발표하기입니다. 여기는 친구들에게 글을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15줄의 글쓰기 발표를 듣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주제 글쓰기 공책을 책상 가운데 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니 발표 소리를 듣기 좋고 함께 눈으로 글을 읽어가며 발표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됩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을 보니 함께 모여서 즐겁게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좋아하는 만화라는 주제의 글은 15줄도 모자라 한 7, 8줄은 더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글쓰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글에 점점 진심을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댓글 쓰기입니다. 댓글 쓰기 활동을 할 때는 글을 꼼꼼하게 읽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쓴 15줄의 글이 빛날 수 있도록 서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것입니다. 댓글을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학기에 한 번 정도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독자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글에 관심이 가장 많은 독자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이가 글쓰기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대화 나누기 좋은 주제가 있을 때 부모님의 댓글이나 짧은 글을 받아오는 활동도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랑하기 라는 주제에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 부모님이 편지를 쓰도록 했는데 저와 아이들 모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쓴 글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이 자라나고 또
최고의 독자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열심히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이때 함께라는 믿음으로 기우뚱 써내려 간다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이 말을 해줄까요? 선생님, 가져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주제 글쓰기 공책이 초등학교의 소중한 생각을 담은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